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장중 2,100이 무너지는 등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죠. 코스닥은 닷새째 약세를 이어가면서 한 달 만에 종가상 67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거래소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증권주가 평균 8%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은 추가 조정 우려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그림이 바뀌는 것이 어쨌든 화근이 되었는데요. 글로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였었고 그 얘기인즉슨 저금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까지 슈팅을 이어왔었는데 그 기반이 약해진다라는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채권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사실 손실 내지는 이익 감소를 충분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어제 증권주의 급락 그리고 외국인들의 엄청난 선물 매도로 인한 삼성전자의 눌림 이것이 코스피의 장중 2,100 붕괴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2,100을 여기서 지지해줘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이밍도 참 안 좋습니다. 옐런 의장이 미국 증시가 현재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고평가 발언을 한 것이 간밤에 미국 증시 반등을 저지시켰는데요. 때문에 반등이 필수적인 우리 증시도 오늘 시가는 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얄미운 옐런 의장의 발언. 이제 곧바로 증시 개장하는데요. 시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5월 7일 목요일 우리 시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막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2,100선을 어제 종가상은 지켜줬던 코스피가 과연 오늘 시가를 어떻게 시작해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은 옐런의 주식 고평가 발언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함께 주실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시가 확인해 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다시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계장가 알려주시죠. 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요. 일단 시가는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이 살펴주시고 잠시 후에 김근호 연구원님한테 저희가 업종별 기상도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께서 계장가 짚어주시죠. 예, 지금 현 시간으로 9시 1분입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35%의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행이네요. 플러스 0.15%의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 현황들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이너스 1.9%의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통신업입니다. 일단은 뭐 전일자의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KT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 KT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SK텔레콤 실적 실망으로 해서 마이너스 2.39%가 통신업종의 하락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이겠죠. 마이너스 0.83%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상승 흐름들로 이어졌었던 보험업종도 마찬가지로 0.75%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89%의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융어전 전반적인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36%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됐었던 철강 금속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42%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종목 쪽에서 0.38%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이목재 플러스 0.26%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플러스 0.28%의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하나하나씩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어제자의 급락세 마이너스 3%의 급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플러스 0.59%의 일단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전일자의 하락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마이너스 0.66%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일단은 약보합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시장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학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 플러스 1.25%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 마이너스 0.58%의 하락세, 롯데케미칼 플러스 0.59%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유럽과 미국 쪽에서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반영이 되고 있었던 조선업종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나마 0.81%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중공업 플러스 0.81%, 자, 대우조선해양도 플러스 0.56%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32. 일단은 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최근에 들어서 하락세를 좀 만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은행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마이너스 0.12% 약세 흐름들, 신한지주 마이너스 1.31%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좀 되고 있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90%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플러스 2.53%의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플러스 0.28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중국 시장과 연동해가지고 가장 핫하게 움직였었던 유한타증권도 플러스 0.32%의 일단은 양봉의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의 모습을 보면요. 일단 통신주 가운데 조금 전에 짚어주셨듯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빠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이 10% 이상 급락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특징주로 제일모직 살펴드릴 거고요. 포스코 플랜텍도 워크아웃 신청했다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황에서 역시 네트로엔도텍과 함께 한가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도 짚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근호 연구원님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개장가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업종별 기상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뭐 좋은 모습들, 일단 반등이 좀 나오는 코스닥 쪽에서는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일단 코스피가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업종별 움직임을 좀 보면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료정밀 쪽이 좀 세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좀 오늘 반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종이목재, 전기전자, 운송, 장비, 그리고 운수창고 쪽인데, 일단 그건 어떻게 특징 업종들을 좀 보면 역시나 좀 많이 눌렸던 조정이 많이 나왔던 업종 위주로 오늘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 기계, 그리고 의약품 쪽, 전기가스, 비금속, 의료정밀 이런 쪽에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은 금융, 그리고 보험, IT, 통신, 증권, 은행, 철강금속, 음식료, 의약품, 기계, 운수창고 이런 업종들이 좀 특징적인데, 일단 기관들은 금융업종이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좀 배팅을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역시나 IT 쪽을 좀 선호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징적인 건 기관이 최근에 철강금속 쪽을 좀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판 매체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종이목재, 오락문화,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의료 정밀기기,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정보기기, 통신장비, 운송, 일반 IT, 반도체 이런 순으로 좀 등락률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화학, 그리고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유통, 운송, 장비 부품, 의료 정밀기기, 소프트웨어, 섬유 의류, 그리고 IT 부품과 건설, 금속 이런 순으로 매수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화학, 그리고 출판, 매체, 음식, 담배, 제약,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기계 장비, 섬유 의류, 컴퓨터 서비스, 일반 IT, 방송 서비스 순으로 좀 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그간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좀 매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코스피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간 많이 눌렸었던 바이오나 제약업종이 아닌 다른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화학업종 쪽으로 매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오늘 2100선을 깨면서 출발했는데요. 낙폭은 줄어들지 못하고 여전히 2094포인트 정도로 어제 종가보다 10포인트 더 아래쪽에 머무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만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살펴주셔야 될 텐데, 김근호 연구원님이 이어서 수급 봐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93억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212억 순매도, 기관은 12억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주체별로 좀 보면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 쪽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토신과 은행, 그리고 사모펀드 쪽은 순매수
순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매수 주체 중에서는 45억 순매수로 가장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매도 주체 중에서는 사모펀드 쪽이 30억 순매도로 가장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66억 순매수 중에 있고요. 외국인이 19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39억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주체별로는 일단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투신 빼고는 전부 다 좀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만이 유일하게 순매수인데 중요한 건 순매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수 포지션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순매도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 외국인은 콜 매수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콜 매도 그리고 풋에서는 외국인이 풋 매수 기관이 풋 매도 그러니까 엇갈리고 있죠. 양매수가 외국인 양매도가 기관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거래소에서 현물 쪽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고요. 선물 쪽은 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현물 쪽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오늘 이렇다 할 스탠스를 아직 잡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등하는데 개인의 순매수만 보여지는 반등이네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선물로 가서 듣죠. 소병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래간만에 종가상 1,080원대 보여줬었는데 간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았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빠지면서 출발하는지요?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미 ADP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로 1원 50전 하락한 1,078원 50전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80원대로 상승 반전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ADP 고용지표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하면서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등 대형은통화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유로화는 1.13달러로 급등하였고 엔화도 119엔 중반대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되어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하락에 대한 경계감도 약해질 것으로 보여 추가적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진행되었던 앨런 의장과 IMF 총재의 토론에서 주식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다소 위험성이 있다는 발언 등으로 인하여 다우지수 등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추가 하락폭은 제한될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독일 채권을 비롯하여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내 채권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달러화의 추가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뉴욕 엔데프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어제 서울시 종가 대비 50전 상승하여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것도 글로벌 증시 하락과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인하여 보합권에서 마감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핵심인 만큼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1,080원 부근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호주 고용지표와 일본 PMI가 발표되고 국내에선 KDI 5월 경제 도양이 발표됩니다. 결과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76원에서 83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1,080원대 내주면서 출발하고는 있는데 그 안팎에 좀 조용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군요.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통해서 외환시장 출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트로엔도텍은 또 한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고요. 포스코 플랜텍이 워크아웃설에 지금 휘말리면서 어제 살짝 반등이 나왔었는데 또 한 번 한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트로엔도텍만큼이나 사실 그런 백수호 파동이 없었던 것 치고 포스코 플랜텍이 참 주가 흐름이 안타깝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전일에 평균 8% 이상 폭락했었는데 증권주 적당히 좀 매수 타이밍 노려봐도 좋은 건지 같은 얘기를 일부에서 우리 최영동 멘토님께 여쭤봤을 때는 매수 기회를 틈타보자 하셨었거든요. 김근호 연구원님의 의견도 같이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포스코 플랜텍부터 김 연구원님 살펴주시죠. 네, 포스코 플랜텍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하한가로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플랜텍에 대해서 이제 채권단 쪽에 워크아웃 또는 공동관리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그 채권단들의 워크아웃 또는 공동관리 요청이 좀 있었다.
라는 얘기가 좀 보도가 되면서 또 포스코 플랜텍의 거래소에서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왔던 외환은행 대출금이었죠. 743억 가운데 443억 5천만 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 갚지 못한다면 워크아웃 쪽으로 좀 기울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 시장은 포스코 플랜텍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스코라는 회사의 특성이 좀 반영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회사가 일반 대기업 같은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KT나 이제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보통 이 공기업 성향들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지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 자회사들 또는 계열사들에 대한 지원이 한계에 다다르면 생각보다 이렇게 여유롭게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플랜텍도 만약에 워크아웃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모그룹의 지원 그렇게 크게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그룹의 어떤 지원들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더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일단 워크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워크아웃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증권주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증권주가 굉장히 좋았죠. 거래대금도 늘고 이익도 많이 났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거래대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각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던 이 금리로 움직이는 채권 관련된 상품들의 이슈가 좀 나온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2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증권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봤는데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MBS 시장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보통 MBS 시장이 이제 주택저당 채권 그러니까 주택저당 증권인데 이 상품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인기였죠.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였는데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항상 경쟁률이 셌던 상품인데 생각보다 기관들의 참여가 적었고요. 왜 적었냐? 중요한 건 이제 금리 매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금리 매력도가 좀 떨어지면서 시장은 일단 MBS 발의 어떤 금리, 특히나 채권과 관련된 상품들이 금리들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 채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증권사들의 실적에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2분기에 잘못하면 실적 우려감이 생각보다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고 가자라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물론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거래대금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극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늘어나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타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지 않는 한은 증권주가 조정이 나왔다. 물론 올라서 못 샀던 부분들이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리스키하게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과 매수 약간 보류 의견으로 의견이 살짝은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네요. SKT를 비롯한 오늘 통신주의 움직임이 모두 좋지 않다. 앞서서 이미 분석과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진한 실적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SKT는 그나마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통신주 전망을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보고자 하고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분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면서 나흘째 올라 신고가를 이 분위기 속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에 앞서 통신주 분석 먼저 최영동 멘토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업종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네. 통신업종에 대한 이제 약세 흐름들 말씀드렸는데 현 시간으로 일단은 LG U+가 마이너스 3.32%의 약세 흐름들,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83% 약세 흐름들 진행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오늘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3.68%의 약세 흐름도 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동안
그동안의 통신업종이 경기 내수와 관련된 내용들로 일단은 올라갔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도입으로 인해서 데이터 소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금 상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았었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단은 작용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KT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자 SK텔레콤 최근에 좀 약세 흐름도 보여주고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조정과 틈타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점에 대한 형성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오늘 또 빠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SK텔레콤도 마찬가지겠죠. 시장의 그러한 전반적인 수급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에 대한 움직임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진행이 안 좋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차후에 대한 전망까지도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환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직전 저점까지에 대한 하락세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 구간들인데요. 그 조정 구간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낙폭과대로서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저점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주는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지 실적은 일단 안 좋았는데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의 신고가라는 얘기 자체를 오래간만에.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죠. 일단은 뭐 수익성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날짜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CJ제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 내수 관련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탄탄한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CJ제일제당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제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그 경쟁 업체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이 일단은 뭐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J제일제당이 이러한 이제 경쟁 업체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 저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던 치킨 게임에 대한 승자라고 개념들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 그 해당 업종의 CJ제일제당이 치킨 게임의 승자로서 부각이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모습들 플러스 1.54%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조정이 되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신고가라고 해서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CJ제일제당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홀딩하시면 수익 더 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이 장 초반에 10% 넘게 이렇게 급락하더니만 지금 낙폭을 좀 줄였는데 그래도 급락세입니다. 뭐 7%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급락에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급락 원인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날이 급등해요. 미국에서 최초로 오프라인 쪽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데요. 급등하는 다날 살펴보고요. 산성 LNS 공장 부지 매입 이후에 지금 생산량 캐파 증가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다날, 산성 LNS 이어서 김 연구원님이 세 종목 봐주시죠. 제일모직은 뭐 구체적으로 왜 내리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난해 말에 이제 액면 분할 실시해서 액면가가 그 100원인데 지난달만 실제 주가가 15만 8,500원이었죠. 그러니까 15만 원 넘게 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제일모직이 이제 지주회사의 정점으로 갈 수 있는 회사라는 얘기들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렇다면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느냐. 근데 그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의 최근 또 환산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가 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사는 게 맞지 않나, 매수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주가인데, 접근성인데, 일단 오늘이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14만 원이 저점 기준으로 안 깨졌는데, 오늘 사고 만약에 14만 원이 깨지면 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주에서 처제 전환은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 그룹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렌드는 따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주에서 전환이 되면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 궁금하지만 일단 제일모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제일모직을 비롯한 삼성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들은 꼭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비콘 활용을 한 미국에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하면서 시작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급등이 나왔죠. 다날 미국 법인이 미국의 이동통신사죠. 굉장히 좀 유명한데 이제 스프린트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스프린트와 모바일 상거래 및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인 레벨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일명 다이렉트 캐리어 빌링이라는 서비스인데 이 DCB가 모바일 기기를 통한 미국 내 최초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레벨업이라는 회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는 14,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제 물건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때 이 가입자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비콘이나 스마트워치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FC 그리고 QR코드 같은 걸로 편리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추가 보상 서비스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증가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부분 역시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이유인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1,000원 이상 끝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000원이 끝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재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산성 LNS인데 일단 실적이 좀 눈으로 확인이 됐죠. 그건 이제 올라오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중요한 게 1분기 후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75억 넘게 나왔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0% 넘게 증가했죠.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9%, 13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은 1190%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대단하다라는 얘기는 드리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생산시설 증설에 대한 부분, 생산량의 증가, 이런 게 실적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뒷받침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승 탄력이나 상승 여력은 좀 있는데, 중요한 게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들을 느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2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과연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제일모직은 14만 원대에선 매수해도 좋다 하셨고 다날은 오늘 종가가 11,000원 이상에서 끝나면 긍정적이다라는 분석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웨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실적 나왔죠. 1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수기 렌탈 쪽에서 역시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웨이 살펴보고요. 로엔도 신규 사업 진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약간의 눌림목 이후 다시 되돌리는 반동파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패를 면했죠. STX 엔진과 중공업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코웨이, 로엔부터 살펴보죠. 최영동 멘토님. 예, 코웨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서는 이제 제일제당이 올라가는 흐름들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웨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일단은 월 정액 서비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돌파 강세
흐름들 당연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일자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자의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겠죠. 실적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 차후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 시간부로 플러스 1.85%의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4월달 초순에 10만 5천 원대에 대한 주가들이 일단은 9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진행이 되다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빠르게 반등치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의 5일선 돌파가 가장 핵심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5일선에 돌파되는 강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주봉상으로 진행이 됐었던 상승 추세와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구간들에 대한 이제 마무리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하절기에 대한 수요까지도 진행을 시켜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5일선 돌파 여부 일단 잘 한번 보시고요.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코웨이 실적 좋게 나왔는데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로엔이 신규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 진출을? 일단은 뭐 멜론이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최대의 이제 음악 스트리밍 제조사 서비스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와는 이제 더불어서 제휴가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60일선 지지가 받고요. 21선이 일단은 뭐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그리고 이제 눌림목 구간 보여준 이후에요. 오늘자의 4.27%의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내수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로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음악 스트리밍 시장 그리고 이제 월정액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로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급등락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추세적인 움직임들로 안전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멜론이라는 최대 음악사와 이제 음악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와 이제 새롭게 이제 사업 제휴를 함으로 인해서 로엔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네임 밸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일단은 움직여주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로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타 가수에 대한 라인업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멜론과의 시너지 효과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현재 작년도 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을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점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추세 밴드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추세 자체를 좀 그려드렸거든요. 위에 밴드 상단을 좀 그려드렸는데요. 6만 원대가 진행이 되는 흐름들 그리고 6만 원대가 돌파되는 흐름들을 지금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 시간부로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6만 원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 때 상단이자 최근에 한번 찍고 물량이 좀 나와서 밀렸었던 6만 원 돌파가 향후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관건이다 했습니다. 로엔에 대한 전망이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상패를 면해서 오늘 상한가를 곧바로 직행한 STX 엔진과 중공업을 나란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얘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STX 엔진이라든지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자 일단은 뭐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량 자체가 76,188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시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상패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안도감들이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말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회성 이슈, 일회성 이벤트로 판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나흘 만에 현물을 소폭이지만 매도하고 선물 쪽은 2,000개 넘게 매수하는 어제와 비슷한 선물 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낙폭을 더 키워서 2,080
20포인트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2080선에 주저앉고 있는 코스피의 하락폭은 개장한 지 한 30분 만에 0.8%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주 조금만 더 챙겨드리고요. 곧바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TX 관련된 두 종목도 알아봤는데 전자파 차단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솔로에타가 오늘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두 자릿수로 급락합니다. 하한가는 아닌데요, 다행히. 이 종목 한번 어느 주체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항공주가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로 또 한 번 추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많이 빠져서일까요? 고점에서 이미 많이 밀린 채로 오늘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NC소프트가 4 내지 5%가량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두드려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께 마지막 세 종목 요청을 좀 드릴게요. 네,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다산네트웍스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 최대 주주가 이제 조재휘 대표이사였는데 총 주식이 340만 6,800주, 총 발행 주식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300만 주를 다산네트웍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총 금액은 한 38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주주가 다산네트웍스로 좀 변경될 예정인데 일단 이 대표이사가 좀 사업권을 좀 양도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에타 같은 종목은 뭐 그렇게 최대 주주 변경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뭐 매각 양도 때문에 좀 이슈 때문에 빠진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솔로에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여객선의 호조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항공료가 이제 유류 할증료라는 완충 기제가 있고 환율 자체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로 인한 수익 추정치 어떤 굉장히 다운사이징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유가가 좀 올랐더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더 좋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거다라는 의견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항공주들이 좋았을 때도 있겠지만 일단 여객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황금 연휴들에 굉장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그런 황금 연휴들이 슬슬 줄어든다면 뭐 큰 이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는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좋은 이 모습이 좀 나오는데 저도 NC소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오늘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NC소프트도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바일 쪽하고 신사업을 강화하겠다. 특히나 이제 핀테크 쪽에 이제 적극적인 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에 있어서 일단 22만 원을 돌파해서 직전 고점이 22만 9천 원, 그러니까 23만 원 안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20만 원대 초반에서 또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오늘 움직임의 거래량 동반 플러스 강한 양봉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모멘텀이 안 나오면 22만 원이 상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뭔가 확실한 게 나와줘야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항공주 오늘 올라오는 건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진다.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특징주를 가름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단알 저희가 분석을 조금 전에 김근호 연구원님이 아까 해주셨었잖아요. 핀테크 활성화 방안 기대감이 정부로부터 나오면서 오늘 전자결제주 자체적으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한국정보통신지 뭐 10% 이렇게 급등하는데요. 은행도 핀테크 투자를 뭐 허용했다고 하고 얼굴 안 보고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른바 활성화 조치를 정부 쪽에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최영동 멘토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전체적인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5.97%의 강세 흐름들 진행시켜주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도 6%대의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에 전자결제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단알이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공백이라든지 모멘텀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모멘텀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환으로 인해서 오늘자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 전자결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호재가 아니고요. 2015년도, 2016년도를 아울러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호재라고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다날은 상한가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새롭게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제 호재성 뉴스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전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단발성으로 끝났었던 부분들인데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전자결제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2080선 중반까지 밀렸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도 분위기가 같이 안 좋아집니다. 0.8% 정도 하락하면서 660.54, 660도 지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띄우실 수 있는 분들 보시면 2089선을 장중에 한번 찍었었던 그 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종가가 시가보다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음봉만 한 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오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폭은 어느 정도 추가로 진행될지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분위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두 분께 저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신은 아니지만 한 이 정도에서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감 정도를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시장 전략 먼저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2100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오늘 뭐 밑꼬리가 좀 달려야 되지 않나.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장중이나 종가상으로 2100을 회복을 못하면 저는 뭐 2060 정도까지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60선까지 그러니까 60 수준까지 코스피는 좀 본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뭐 밑꼬리 달고 2100포인트 회복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심리적인 악화를 겪지 마시고 일단 뭐 지수를 좀 보고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고요. 궁금하신 게 코스닥일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650 정도 보거든요. 근데 650을 보는데 중요한 게 이제 주도 업종이 뭐가 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이미 많이들 사셨던 중국 관련주들은 거의 뭐 대부분 꺾였고요. 꺾인 거는 뭐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딱히 바이오가 좀 다시 한번 올라오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판단하시기 어려울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코스피가 650이 하향 이탈되면 이제는 60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650이 굉장히 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업종을 뭘 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중성주보다는 대형주 보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전기전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강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수에 기대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올라서 못 산 것들 좀 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안 편히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100을 오늘 좀 지켜줘야 된다. 역시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만약에 못 지키면 2060까지도 코스닥도 650선이 마지노선인데 깨면 심지어 600까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습니다. 전략은 대형주가 좋은데 IT와 철강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께는 이렇게 그럼 여쭤볼게요. 아까 아침 1부에 나오셔서 역시 비슷한 얘기 해주셨었는데 2100을 오늘 만약에 종가상 못 지켰어요. 예. 그러면 추세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유효하게 되는 건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뭐 2015년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시키고 있었던 부분들은 일단은 뭐 그리스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 그리스 얘기가 나왔을 때 드라기 총재가 한 말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가 브렉시트가 나왔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고 하면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 시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공백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에서 과연 그리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제자의 앨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당이 고평가 됐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라고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환으로서 클리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는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모든 이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기준이라든지 자기의 투자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2085포인트, 2100포인트가 이탈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바뀌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지키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 보면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2200 막 그 이상 사실 기대치가 마치 현실화된 것처럼 여기까지 마음이 부풀었다가 시장은 사실 그렇게 많이 급락한 건 아닌데 기대치와 괴리가 더 벌어지니까 왜냐면 기대가 현실인 줄 알았던 거죠. 지금 시장의 실망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너무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좀 냉정함을 되찾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철강 얘기하셨고 최영동 멘토님은 앞서서 일부에서 이미 수급 공백이 나지 않을까 조금 우려는 하셨지만 추세는 여전히 괜찮다. 냉정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두 분 오늘 아주 길게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점검을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요. 증권사는 어떤 전략을 펴라고 얘기할까요? 목소리 한 대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코스닥은 노다지 시장이다. 금 캐러 가자 뭐 그런 얘기시네요. 현금 풀어서 이때 분할로 사자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요. 최근 급락에 따른 종목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셨고요. 두 분 다 오히려 긍정적인 뷰를 보여주셨어요.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현물은 나흘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 소폭이지만 일단 선물 쪽만 일단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상현 대리 의견 보죠. 코스닥이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코스피는 한 21선 정도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코스피도 코스닥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아침입니다. 결국 전문가들도 오늘 한 반등 정도 나와줄 거라 내심 기대했지만 옐런의 또 미국 증시 고평가 발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오면서 오늘 아침 반등은커녕 시가보다 더 밀리는 흐름이 9시 44분 구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전략 오늘은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좀 덜 산다 싶었는데 어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선물을 만계약 팔더니 오늘은 드디어 현물을 계산가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잘 보자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11,000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물에서는 1,000억 원 가까운 매수가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11,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다는 게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의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이 다시 환매수로 한 2,000억 정도, 2,000계약 정도 선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요. 지금 뭐 옐런 의장의 말들, 그다음에 최근에 전 세계의 이제 채권금리의 장기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의 급등으로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증권주 역시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 100을 넘었던 달러 인덱스가 94 초반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서 반작용이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이 강세, 특히 유가가 60불을 넘어가는 WTI 국제 유가가 60불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장은 관련된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일제히 조정을 보였고요. 반대로 화학주나 정유주는 상승을 했던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이런 큰 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물론 지수는 지금 0.72%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금 주도 섹터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핀테크 섹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6월 달에 구체적인 인터넷 관련, 은행 관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다날이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 다우데이터 역시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또 미디어 컨텐츠 섹터
역시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물론 지금 키이스트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미디어폴렉스나 CJ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 또한 네오에지 인터넷 같은 경우도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 삼성 LNS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내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코스닥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죠. 하지만 최근에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주요 종목들은 여전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거나 아니면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스닥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많이 주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최근에 1년의 그런 모습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4월달 미국 무역 수지 적자폭이 2008년 5월 내로 최대폭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미국의 서부항만의 파업이 종결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좀 밀렸던 수입품이 급증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점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하락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반기 갈수록 이제 그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더 오겠죠. 물론 이것은 오늘 금요일날 내일 있을 미국 고용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흐름이 보여진다면 이런 달러 인덱스의 하락 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다시 한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다시 이어진다면 다시 원자재 가격 그동안 유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슈보다는 그런 달러 인덱스 약세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작년에 100불에서 40불까지 빠진 그 상황에서 한 65불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좀 시장을 좀 반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는 하락 압력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입 국면이 다가온다라는 관점에서는 최근 조정받았던 항공주나 해운주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략, 그 다음에 반대로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았던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뷰. 역시 코스닥 쪽의 저가 매수 관점 새롭게 제시하셨는데 핀테크 관련이나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유익 있게 보자고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달러 약세 기조가 아마 마무리 국면이지 않을까 하시면서 되려 많이 올랐던 유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밀릴 가능성 때문에 많이 좀 피해를 봤었던 유가가 오르는 동안 많이 밀렸었던 해운주, 항공주는 다시 한번 관심권역으로 들여보내자, 관심 있게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에 계시는 김영겸 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밀릴 줄은 몰랐네요. 저도 전문가들의 바람처럼 나름 2100선은 지켜줬으면 하고 오늘 시가를 오픈을 했었었는데 2084선까지 코스피는 밀렸었다가 지금 2087선, 코스닥은 정확히 660포인트를 찍었다가 좀 올라와도 661포인트 정도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시장 양매도로 대응하고 있고요.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은 선물에서는 어제 10,000개 넘게 털었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환매수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종목별로 대응이 더 중요하다. 시장에 너무 패닉으로 임하지 말자. 투심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공통적이었는데 저희가 잠시 후 11시에 증시 탑5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조금 추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오르는 시장에서야 여러분들 저희 도움이 없어도 그냥 대충 찍어도 수익이 아마 나는 장도 경험을 하셨을 테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장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실 줄 압니다.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딱 30분만 할애하시면 종목 얘기 아주 밀도 있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11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